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SM3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구독자님의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오늘은 SM3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동네에 꼭 한 대씩 있는 요 뉴 SM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친구는 1.6 가솔린, 2.0 가솔린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2.0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1.6 중에서 알아보자면 등급은 크게 완전 깡통 P, 기본 등급 SE, 중간 등급 LE, 최고 등급 RE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는 1차 페이스리프트 후 2012년 10월식 이후로 그렇게 한번 알아보자면 매물이 가장 많은 건 기본 등급 SE, 그 다음으로는 최고 등급 RE 이렇게 두 가지인데 중간 등급 LE에서 추가되는 구성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한 사이즈가량 커진 17인치 휠, 크루즈 컨트롤, 오토 클로징, 버튼 시동 스마트 카드, 핸들의 위치를 앞 뒤로 조절할 수 있는 텔레스코픽 핸들, 그리고 최고 등급 RE에는 가죽 시트, 운전석의 전동 시트와 허리 받침대, 하이패스 포함 눈부심 방지 룸미러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연식이 있고 비주류 차량이기 때문에 중고차 값은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졌기 때문에 최고 등급을 선택해도 가격적인 차이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가죽 시트는 필요하기 때문에 허리 받침대 역시 들어간 최고 등급 RE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차량의 특성상 뭐 주행거리가 높아도 차량의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정말 시내 마실용으로 인기가 있던 차량이라서 주행거리가 극단적으로 낮은 차량들도 정말 많다. 그거는 본인의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한 15만 킬로 이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차량의 리스트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페이스리프트 이전, 막 09년식 이런 친구들은 차값이 뭐 한 100만원대에서 200만원 초반대 그렇게도 정말 많지만 이 친구는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됐고 상품성 개선이 되기도 했고 연식도 빠르기 때문에 한 100만원 이상 더 비싼 값을 보여준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한 3년 타다 팔아도 못해도 2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감가가 거의 안 될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개 한 10만 킬로 전후 13년식 정도가 300 초반에서 300 후반대. 하지만 만약에 매매상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차량 아니면 뭐 개인 차량 그런 걸 노리신다면 비슷한 사양으로 요 값들보다 한 50만원가량 더 저렴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 엉덩이 뼈라도 먹은 차량은 한 200만원 초중반대, 외판이 좀 긁히고 범퍼도 좀 긁어먹었어. 그런데 수리가 안 된 차량 한 200만원 후반대에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나는 급해서 그냥 N카에 이쁘게 올라온 이런 차 살래 하시는 분들은 한 300만원 중반대까지 기다려보시면 정말 흔하게 나오니까 굳이 400만원대까지 줘가면서 살 필요는 없다. 이제 400만원대, 500만원대는 요런 SM3 네오 모델이 있는데 나는 옵션이 좀 떨어져도 돼. 그냥 연식이 조금 더 좋은 차량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오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 역시 분명한 건 내가 차량을 사고 한 3년 있다 팔아도 250만원 전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돌아와서 오늘은 13년식 14만 킬로 400만원 이 친구를 볼 텐데 아까도 설명드렸듯 이렇게 이쁘장하게 포장되어 올라온 이런 친구는 한 300만원 중반대에서 보시면 그냥 보통이다. 어차피 르노코리아 차량의 특성상 금매는 무조건 나오니까 금매로 노리신다면 이런 친구들 뭐 300만원 초반대 그렇게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보험 이력을 보자면 주인이 4번 정도 바뀐 차량, 그리고 사고는 3회 210만원가량 있는데 뭐 전면이나 후면이나 큰 사고는 아닌데 그냥 뭐 범퍼 라이트 그 정도 먹었던 내역이 있는 것 같은 심하지 않은 사고 정도로 보이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면 트렁크 교환 정도 있는 차량, 나머지 뭐 뼈를 먹거나 외판 사고도 기록엔 없다. 현금으로 수리를 한 경우엔 여기에 표기되지 않지만 일단 성능 기록부상으론 큰 사고는 없다. 그리고 미세누유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 물론 차량의 연식과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차량을 갖고 오자마자 이거저거 다 터질 수 있다. 요거는 내가 차량을 갖고 와서 전반적으로 소모품을 싹 다 바꿔주면서 고칠 거 고치고, 물론 내가 다 쌩까고 그냥 안 고치면서 타도 그냥 굴러갈 차량이지만 내가 한 3년 5년 이상 탈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소모품과 함께 경정비 정도는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이제 차량은 이렇게 생긴 정말 도로에서 너무나도 흔히 보이는 그러한 SM3인데 거의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크게 변화 없는 외모, 특히 엉덩이 부분은 완벽하게 2009년식과 2019년식이 동일하다. 물론 2019년에 이 차를 산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차량 외장이나 실내나 변한 것은 거의 없다.
그냥 앞모습 정도만 조금 바뀌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나는 지금 예산이 빠듯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걸 원해 하시는 분들은 한 2010년식 2011년식 그런 친구들로 한 100만원대 후반, 200만원대 초반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차량 자체가 이제 흔히 빵이라고 하죠. 아반떼급 차량치고 덩치가 꽤 크게 나왔다. 특히 차량의 가로 크기, 전폭이란 게 동급에선 거의 최고다. 그리고 휠은 17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갖고 오자마자 바꿔야 돼 한다면 가성비 타이어로 세팅했을 때 한 50만원 전후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 가격대 차량에선 이러한 타이어 값 하나도 절대 무시 못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타이어의 수명은 한 5년 정도까지, 타이어가 다른 건 여기 그 한계 마모선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타이어의 연식이다.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타이어는 1년이 지날수록 성능이 기가 막히게 떨어진다. 못해도 5년 정도 되면 꼭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비용을 절약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엔진은 1.6 가솔린 117마력 16토크 그 정도가 나오는데, 에이 출력이 이게 뭐야, 이거 뭐 타겠어? 소리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시내주행 정도, 간간히 고속도로 타는 정도, 그 정도는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연비가 복합 리터당 한 15km 그 정도가 나오니까 요즘 그 연비가 정말 좋다는 신형 아반떼가 리터당 한 14km대 나오거든요. 그 친구보다 연비는 좀 더 좋은 그러한 SM3고요. 제가 도로에서 수많은 이 SM3를 봤지만 도로에서 쏴대는 차를 보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대부분 그냥 설렁설렁 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상태도 그냥 이 정도 연식의 중고차 치고는 평균보다는 훨씬 좋다, 나쁘지 않았다. 전 차주가 정말 헝그리해서 소모품 교체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지만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매매상에도 정말 여러 대가 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차를 잘 모르더라도 여러 대를 비교해보면 바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처음 본 차가 나쁘지 않아, 괜찮아, 그래도 다른 차 몇 대는 더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실내 역시 2009년도부터 19년도까지 쭉 똑같은 그러한 심심한 디자인인데, 연식치고는 그래도 계기판이 나름대로 깔끔했던, 보여줄 정보도 다 보여주고 야간에 봤을 때 시인성도 충분히 좋았던, 무엇보다 이 정도 급, 이 정도 연식 차량에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 하지만 이렇게 변속기 노브가 굉장히 불쌍한 그런 닭다리가 한 개 있는, 옆에 다른 재질도 정말 플라스틱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 수동 변속기 아는 거에 감사를 하자. 깨알같이 시동 버튼이 여기 짱 박혀 있다. 그리고 시트의 상태는 10년 된 차량인데 크게 구겨지면 보이지 않고 내장재도 크게 상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거는 가서 직접 봐야지 아는 부분이지만 사진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다. 2열 역시 사용감은 거의 없는 모습. 요 SM3 특성상 당시 동급 크루즈, 아반떼 MD 이런 친구들보다 실내 공간이 훨씬 컸다. 물론 준준형의 한계는 있지만 크루즈나 아반떼보다는 기아 로체나 소나타 그쪽에 조금 더 가까웠던 그러한 넉넉한 실내를 갖고 있고요. 완전 패밀리카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야 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조수석 역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수많은 중고차를 봤지만 그래도 실내가 깔끔하고 좀 깨끗하고 해진 곳이 없으면 전반적으로 차량의 상태도 훌륭했던 그런 차량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역시나 연식치고 버튼료 까짐도 없고 요 정도면 상위 한 10% 그 정도 컨디션은 되는 차량 같고요. 중고차를 구매할 땐 반드시 모든 버튼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하다못해 열선 시트도 반드시 켜봐야 되고, 핸들 버튼도 정말 불쌍하게 몇 개 없긴 하지만 하나하나 다 눌러보고 안 되는 걸 미리 봐야 된다. 이 정도 연식의 차량들은 분명히 안 되는 게 한 가지씩 꼭 있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사전에 봐야지 미리 수리를 해달라고 하거나 가격을 좀 조정하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핸들도 까짐이 크게 없고 핸들 커버 사용으로 인해서 눌린 자국도 없고, 물론 핸들의 디자인은 정말 옛날 차의 티가 팍팍 나는 그런 암울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차값을 생각했을 땐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그리고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뒷차량의 망할 눈뽕을 막아주는 ECM 루미러와 하이패스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실내등은 노란색으로 굉장히 안타까운데, 실내등 그 LED 전구 바꾸기도 쉽고 가격도 한 대분 해봤자 만 얼마밖에 안 하니까 실내 노란색 전구를 트렁크 등까지 해서 한번 LED로 싹 바꿔보자.
제가 이 차량에서 제일 불만인 건 이 망할 센터 디자인이다. 정말 2009년도에서 딱 멈춰있는 그런 안타까운 디자인과 없으니만 못한 이런 촌스러운 우드, 누가 봐도 그냥 플라스틱인 센터 패시아. 물론 정말 간결해서 눈으로 보기도 쉽고 직관적이고 고루한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디자인이 완전 왓더 뻑이다. 다행히 후방 카메라는 있는데 화질을 보니까 제대로 써먹기는 힘든, 물론 그냥 있다는 거에 감사한 딱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썰루프까지 있는 모습, 물론 이 차량의 차값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썰루프가 들어가서 대박인 차값,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오늘은 SM3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이 친구의 고질병은 제가 본 차량 중에선 딱히 없었던,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차량의 연식과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차의 고질병, 저 차의 고질병 이런 걸 찾기보다는 그래도 뭐 오일을 언제 바꿨고 무슨 소모품을 언제 바꿨고 그러한 히스토리가 좀 더 중요한 차례다. 어차피 고질병이 있어서 퍼질 차량이었으면 벌써 다 폐차장으로 가고도 남았다. 당연히 뭐 사고가 완전 크게 없더라도 앞에 헤드램프, 범퍼, 뭐 휀다, 본넷 뼈는 안 먹고 그 정도만 먹어도 그냥 전손 나오는 차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친구들 중에선 큰 사고가 있던 차량도 거의 없고, 하얀색이 좀 더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역시나 뭐 다들 자동 세차를 애용하는 그런 차량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쥐색이나 은색 쪽도 충분히 관리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차량에 대한 제 총점은 나는 혼자 타는 차량이야, 그냥 시내만 타는 출퇴근용 차량이야 했을 땐 10점 만점에 한 7.3점, 나는 패밀리카야, 혹은 누군가 2열에 자주 타, 어디 많이 놀러가 하시는 분들은 한 10점 만점에 6.4점 그 정도 주고 싶은 차량이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